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천공항 운항 축소 방침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더해서라도 저가 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인 함양 상림공원이 요즘 맨발 걷기의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에도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서창훈 기자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함안군 함안면. 59살 강석강 씨가 제초기를 돌리며 논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현기증이 나고 찬물을 냉수를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게 고충이라면 고충입니다. 현재 이곳의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35도까지 치솟았는데요. 5분만 서 있어도 셔츠가 젖기 시작하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덥습니다. 이처럼 폭염특보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에도 창녕과 밀양에서 반일을 하던 50대 남성과 여성이 열탈진 증상을 호소하는 등 경남에서 온열 질환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약자가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 10명 가운데 3명이 65세 이상일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된 이후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구역감,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서늘한 곳으로 즉시 자리를 옮기셔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자치단체도 분주합니다. 경상남도는 무더위 쉼터를 지난해보다 220곳 늘리고 맞춤형 쿨링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논밭 예찰 활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창원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한항공의 사천공항 항공편 감편 계획에 대한 반발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더해서라도 저가 항공 운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전국의 공항 가운데 저가 항공을 통해 활성화를 꾀한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도 양양공항입니다. 승객 수 감소와 항공기 감편으로 폐쇄 위기까지 놓였던 양양공항은 저가 항공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를 유치해 현재 제주와 김해 노선 정기편을 하루에 2차례가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매년 7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엔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면허를 따내 오는 10월 첫 운항을 앞두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13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만큼 강원도 유명 관광지의 특수도 기대되며 2021년까지 양양에 상주하는 항공사 직원만 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효과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서부 경남 국회의원들은 나몰라라 하며 뒷짐을 지고 있고 시장 군수들도 뚜렷한 입장이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작년에 73억이라는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 1억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라 볼 수가 있죠. 2016년부터 검토하던 경상남도의 저가 항공사, 즉 남부에어는 연구 용역 결과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해 설립 추진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과거 중국 전세기를 운항한 경험도 있는 만큼 국제선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산청 한방약초축제, 10월에 진주 남강유동축제와 사천 에어쇼 등 하반기 서부 경남의 큰 축제를 맞아 중국과 동남아를 겨냥한 전세기 취향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KBS 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KBS는 본사와 총국 중심의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KBS가 경영 부실의 책임을 회피한 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할 지역 방송국을 유명무실화하려 하고 있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29일 경남교육청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교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일이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막말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견칙이라는 징계는 합당하지 않다며 이번 처분 결정에 대해 경남학교노조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경남 탐사 기획팀이 지적해온 창원시 공용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 창원시가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현민 기자가 개선책을 정리했습니다. 창원시는 우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구청장들의 공용차에 부착한 썬팅지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또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알리는 창원시 마크도 부착했습니다.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용차 헐값 매각 지적에 대해선 관리 규칙을 변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매뉴얼에 따라 승용차 매각 시기를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승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청과 각 구청,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공용차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검표를 만들어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운행거리, 외관 상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관리가 소홀한 게 드러나면 즉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집중 점검을 앞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공용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 공용 차량을 환수 조치해서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책은 구청장들이 공용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던 운전기사들의 시간의 수당이 큰 폭으로 줄어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개 구청 운전기사들의 3년치 초과 근무 수당을 확인한 결과 새벽과 야간 근무를 통해 한 달 평균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가 공용차 개선책을 적극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도 공용차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함양 상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으로 언제 가도 좋은 곳입니다. 요즘은 맨발 걷기의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함양 상림의 숲속마당. 기차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지금 세계 여행 중입니다. 에펠탑도 보고 있을 거예요. 프랑스 가는 기차예요, 그러면? 네. 흙마당 한편에선 소꿉놀이가 한창입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은 모두 맨발. 발바닥이 아플 만하지만 마냥 즐겁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로 매주 한 차례 상림에서 흙장난에 맨발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프지만 그래도 돌로 느껴보니까 재밌어요. 상림에는 1.2km의 맨발길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압 때도 이게 바로 힐링이야. 바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맨발로 느리게 걸으면 평소 스치던 숲속도 보입니다. 사랑나무로 불리는 열리목, 이끼로 덮인 참나무, 한가로운 한 쌍의 원앙까지. 여기다 물소리, 새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상림은 천년의 숲과 시냇물과 새들의 지저김이 있는 맨발 걷기 최고의 명소입니다. 숲속에서 나오면 상림의 연밭. 절정은 지났지만 은은한 연꽃이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더위도 식히고 이번 피서철에는 함양 상림에서 맨발 걷기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우선 대형 화물차 통행료 인하를 위해 부산시와 재원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용역을 실시해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과 요금 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 등 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거제시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거가대교를 국도로 편입시켜 국가가 관리하는 일명 거가대교법을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치매 검진 의료기관을 진주 지역 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하동군은 진주 보건병원과 반도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 등 의료기관 4곳과 치매 조기검진 병원 지정 협약을 맺고 8월부터 검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동군 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자 250여 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30명이 치매 간별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천시가 사천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항공기 기체 제작 인력 양성 사업을 9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만 40살 이하 구직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 교육을 위탁하는 이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2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진주시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진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자유시장 일대에서 가맹점 모집과 상품권 사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모든 읍면동에서 가맹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는 진주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한 오누리 상품권과는 달리 지역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해양 스포츠 축제 바다로 세계로가 내일 저녁 거제시 지세포 해양공원에서 열리는 콘서트 블루나이트 지세포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거제 해변 곳곳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바다야 놀자라는 주제로 창현 거리 노래방, 불금 콘서트 같은 각종 이벤트와 공연을 모두 지세포와 학동, 구조라 해변에서 진행해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의학연구소가 협약을 맺고 다문화 가족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 가족은 지난 6월부터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가족 가운데 선정합니다. 검진 내용은 27종 96개 항목으로 초음파와 위암검사, 간질환 등 1인 50만 원 상당이며 도는 앞으로도 한국의학연구소와 지속적으로 협약을 맺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일반 캐빈 100만 번째 탑승자에게 경품인 경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개통한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한 달 만에 14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개통 1년도 되지 않아 누적 탑승객 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